선영아. 가윤석이 떨리는 목소리로 딸을 불렀습니다. 수십 년 만에 정신병원에서 나온 그는 휠체어에 앉아 가선영을 바라봤는데요. 네 엄마가 날 여기 가뒀어. 멀쩡한 사람을 미친놈 만들어서. 가선우는 아버지의 손을 꼭 잡으며 복수를 다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제가 지킬게요. 누구도 아버지를 다시 가두지 못하게. 가윤석의 등장으로 가선영의 모든 비밀이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 전에 오늘도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깃들기를 바라며 착한 여자부세미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이도는 사무실 책상 앞에 앉아 노트북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헤드폰을 낀 그의 귀로 가선우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차 안에서 녹음된 혼잣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중얼거림에 불과했지만 점차 명확한 단어들이 들렸습니다. 누나가 킬러를 고용했어. 예림이를 죽인 건. 이돈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녹음은 계속되었습니다. 아버지를 정신병원에 가둔 것도 누나였어. 엄마랑 같이. 회사 비리도 전부 누나가. 이돈은 헤드폰을 벗고 의자에 몸을 기댔습니다.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제법이네요, 가선우 부사장님. 그는 녹음 파일을 여러 번 백업했습니다. 이것은 게임의 판도를 완전히 바꿀 결정적 무기였습니다. 가선영을 무너뜨릴 수 있는 폭탄이었습니다. 한편 시골의 한 작은 병원 병실에서 가선우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던 가선우는 갑자기 몸을 일으켰습니다.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이돈과 함께 차를 타고 가던 중 주유소에서 이돈을 공격하고 차를 빼앗아 도망쳤던 것. 그리고 사고. 이돈. 그 자식이 날. 가선우는 이를 갈았습니다. 모든 것이 이돈의 계획이었습니다. 정신병원에서 탈출시켜주는 척하며 자신을 이용한 것입니다. 가선우는 황급히 병실을 빠져나왔습니다. 간호사들이 제지했지만 뿌리치고 복도로 나섰습니다. 병원 1층 로비에서 가선우는 공중전화를 발견했습니다. 주머니를 뒤졌지만 동전이 없었습니다. 근처 편의점으로 달려가 동전을 얻어낸 후 다시 공중전화 앞에 섰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인지 두려움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첫 번째 전화. 신호음만 길게 울렸습니다. 가선영은 받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전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 번째 시도에서 마침내 연결음이 바뀌었습니다. 뭐야, 선우야? 가선영의 차갑고 짜증 섞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가선우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누나, 어디 있어? 지금 당장 어디 있냐고. 가선우의 손이 수화기를 더욱 세게 움켜쥐었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붉어졌습니다. 이돈 그 자식이 날 완전히 이용했어. 누나도 한패였지? 무슨 소리야? 지금 정신 나간 소리 하는 거야? 가선영의 목소리에 당황함이 섞였습니다. 가선우는 비웃었습니다. 정신이 나갔다고? 누나야말로 날 정신병원에 가둔 게 누군데 그런 소리를 해. 내가 아니라니까. 그건 이돈이 꾸민. 거짓말하지 마. 가선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그를 쳐다봤습니다. 이제 다 끝났어, 누나. 나한테 증거가 있어. 예림이를 죽인 것도, 아버지를 정신병원에 가둔 것도, 회사 돈을 빼돌린 것도. 전부 다. 전화기 너머로 가선영이 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가선우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이거 전부 김영란한테 보낼 거야. 아니면 검찰에 넘기든지. 어차피 누나는 끝이야. 천우야, 진정해. 그건 이돈이 우리를 갈라놓으려고. 진정하라고? 난 이제 누구도 안 믿어. 특히 누나는. 가선우는 거칠게 수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공중전화 부스를 박차고 나온 그는 차가운 밤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이상하게도 해방감이 뒤섞였습니다. 가선영은 멍하니 핸드폰을 내려다봤습니다. 통화가 끊긴 화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서재아는 고요했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선우야. 그녀는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가선우는 받지 않았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해서 신호음만 울렸습니다.
가선영은 핸드폰을 책상에 내던졌습니다. 이돈 이 자식. 그녀는 이돈이 어떻게 가선우를 조종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정신병원에서 구출하는 척하며 가선우의 신뢰를 얻고 차 안에 녹음 장치를 숨겨두었을 것입니다. 가선우가 혼자 있을 때 중얼거린 모든 것을 녹음한 것입니다. 가선영은 한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당장 선우 찾아. 어디든 찾아내. 알겠습니다, 교수님. 한비서의 차분한 대답이 들렸지만 가선영의 마음은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서재를 오가며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가선우가 말한 증거, 예림 살해 사건, 아버지의 감금, 회사 비리. 만약 그것들이 정말로 녹음되어 있다면 안 돼. 절대 안 돼. 가선영은 다시 가선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운 좋게도 연결되었습니다. 뭐야 또? 가선우의 목소리는 냉랭했습니다. 가선영은 최대한 차분하게 말하려 애썼습니다. 선우야, 제발 내 말 좀 들어봐. 이건 이돈의 함정이야. 우리 남매를 갈라놓으려는 거라고. 또 그 소리? 이제 그런 말 안 통해, 누나. 아니야. 생각해봐. 내가 너를 정신병원에 가뒀다고? 그게 말이 돼? 넌 내 동생인데? 그럼 누가 날 거기 가뒀는데? 이돈? 이돈은 날 꺼내줬는걸? 가선영은 답답함에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그게 다 연극이었다고. 이돈이 너를 가두고 구해주는 척하면서 녹음한 거야. 증거 있어? 가선우의 물음에 가선영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증거가 없었습니다. 이돈은 너무나 치밀하게 계획을 짰습니다. 역시 없네. 누나는 항상 그랬잖아. 증거 없이 거짓말만 하고. 선우야. 이제 끝이야, 누나. 난 이 녹음 파일 김영란한테 보낼 거야. 그럼 누나가 예림을 죽인 것도 아버지를 가둔 것도 다 밝혀질 거야. 가선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너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 알아? 그거 공개하면 우리 둘 다 끝이야. 상관없어. 어차피 누나 때문에 내 인생은 이미 끝났으니까. 선우야, 제발. 가선영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가선우는 냉정했습니다. 이제 와서 애원해도 소용없어. 누나는 날 버렸잖아. 계속 이용만 했잖아. 그게 아니야. 난 너를. 안녕히 계셔, 누나. 다음에는 감옥에서 만나. 통화가 끊겼습니다. 가선영은 핸드폰을 바라보며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평생 쌓아 올린 모든 것이. 무창이 한적한 카페에서 곱슬머리 킬러는 커피를 홀짝이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옆 테이블에는 무창 주민 2명이 앉아 수다를 떨고 있었습니다. 그 부세미 선생님 말이야, 뭔가 이상하지 않아?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너무 완벽해. 이선여대 나왔다는데 학교 이야기는 전혀 안 하더라고. 킬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씨앗을 뿌린 지 며칠 만에 벌써 싹이 트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카페를 나섰습니다. 다음 목표는 이선여대 동문회였습니다. 킬러는 인터넷 카페를 찾아 익명으로 이선여대 동문회 홈페이지에 접속했습니다. 게시판에 조심스럽게 글을 올렸습니다. 무창 이선 유치원에 근무 중인 94년생 부셈이라는 선생님이 우리 학교 출신이라고 하는데 동기 중에 아는 사람 있나요?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글을 올리고 나서 킬러는 컴퓨터를 끄고 나왔습니다. 이제 시간 문제였습니다. 이틀 후 이선 유치원 원장실에서 이미선은 전화를 받고 있었습니다. 네, 이선여대 동문회입니다. 원장님이세요? 네, 맞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저희 쪽에서 확인 요청이 들어와서요. 거기 근무하시는 부세미 선생님이 우리 학교 94학번이라고 하는데 졸업생 명단에 그런 이름이 없어서요. 이미선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미 김영란이 가짜 신분을 쓰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동문회에서 공식적으로 확인 전화가 온 것은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아, 그게. 제가 확인해보고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이미 3번이나 확인했는데 없습니다. 94학번부터 98학번까지 전부 확인했어요. 혹시 다른 학교 출신이 아닐까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선은 전화를 끊고 당황한 표정으로 복도를 서성였습니다. 김영란은 교실에서 아이들과 함께 그림 그리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미선은 교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사모님, 잠깐 나와보세요.
급한 일입니다. 김영란은 이미선의 긴장된 표정을 보고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직감했습니다. 복도로 나온 김영란에게 이미선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사모님, 큰일 났습니다. 이선여대 동문회에서 전화 왔어요. 부샘이라는 졸업생이 명단에 없대요. 김영란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누가 동문회에 확인을 요청한 거죠? 모르겠어요. 근데 동문회에서 이미 3번이나 확인했대요.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다른 학부모들한테까지 연락할 수도 있어요. 김영란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가선영이 움직였습니다. 직접 공격 대신 신분을 무너뜨리는 전략으로 바꾼 것입니다. 원장님, 일단 제가 이변한테 연락할게요.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시간이 어디 있어요? 이미 무창 주민들 사이에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아까 슈퍼에서 학부모들이 수군거리는 거 봤어요. 김영란은 핸드폰을 꺼내 이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미선은 불안한 표정으로 복도를 오갔습니다. 사모님, 제가 유치원을 받기로 한 건 맞지만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어요. 학부모들이 들고 일어나면 저도 어쩔 수 없어요. 김영란은 이미선을 진정시키듯 말했습니다. 원장님,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반드시 해결할게요. 이도는 사무실에서 서류를 검토하던 중 김영란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사모님, 무슨 일이세요? 이변 큰일이에요. 이선여대 동문회에서 부샘이 명단에 없다고 연락이 왔어요. 이돈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가선영이 움직였네요. 어떻게 해야 해요? 곧 무창 주민들한테 다 알려질 거예요. 이돈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가선영의 새로운 전략이 명확했습니다. 김영란을 직접 죽이면 살인죄로 법적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하지만 부샘이 신분을 파괴하면 김영란은 무창에서 쫓겨나고 보호막을 잃게 됩니다. 사모님, 이미선 원장님은 뭐라고 하세요? 원장님도 당황하고 계세요. 유치원을 받기로 한 건 맞지만 학부모들이 들고 일어나면 어쩔 수 없다고 하시네요. 예상했던 상황입니다. 일단 버티세요. 제가 대책을 마련할게요.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미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사모님, 진정하세요. 우리한테도 카드가 있어요. 가선우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가선우가요? 네. 그 사람이 가진 녹음 파일이 게임을 바꿀 거예요. 조금만 더 버티세요. 그리고 이미선 원장님한테는 제가 직접 연락드리겠습니다. 알겠어요. 그런데 이변 만약 이게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이도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믿으세요, 사모님. 김영란은 전화를 끊고 원장실로 돌아왔습니다. 이미선은 불안한 표정으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원장님, 이변이 곧 연락드릴 거예요. 사모님, 저 정말 걱정돼요. 학부모들이 이미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아까 김정화 씨한테서 전화도 왔어요. 뭐라고 하던가요? 부샘이 선생님이 정말 이선여대 출신 맞냐고. 저는 당연하다고 했지만 동문회에서 확인했다는 소문이 벌써 퍼졌대요. 김영란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무창은 작은 마을입니다. 소문은 순식간에 퍼집니다. 원장님,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제가 반드시 해결할게요. 유치원도 꼭 사드릴게요. 이미선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불안한 표정이었습니다. 사모님을 믿고 싶은데 학부모들이 너무 거세요. 특히 강성태 씨가 난리예요. 김영란은 교실로 돌아왔습니다. 아이들은 여전히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영란의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복도 끝에 설치된 작은 모니터로 CCTV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무창 슈퍼 앞에 학부모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김정아, 표정우, 강성태 그리고 다른 주민들. 그들은 심각한 표정으로 무언가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표정우가 핸드폰으로 무언가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선여대 동문회 게시글일 것입니다. 김영란은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강성태가 흥분한 표정으로 무언가를 외치고 있었습니다. 김정아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전동민 씨. 김영란은 화면에서 전동민을 찾았습니다. 전동민은 학부모들 무리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서서 난처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는 무언가 말하려다가 멈추기를 반복했습니다.
교실로 돌아온 김영란은 아이들에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자, 다들 그림 잘 그리고 있네요. 선생님이 한 명씩 봐줄게요.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은 태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부셈이라는 신분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무창에서 쫓겨나면 가선영의 소나기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끝은 죽음일 것입니다. 김영란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무창의 평화로운 풍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딸기밭, 작은 집들, 아이들이 뛰어노는 골목길. 이 모든 것이 곧 끝날지도 모릅니다. 그때 교실 문이 열리며 백혜지가 들어왔습니다. 영란아, 큰일 났어. 백혜지는 핸드폰을 김영란에게 보여줬습니다. 무창 주민 카카오톡 단체방에 올라온 글이었습니다. 부세미 선생님, 이선여대 출신 아니래요. 동문회에서 확인했대요. 우리 애들 괜찮은 거 맞죠? 그 아래로 댓글들이 주르르 달려 있었습니다. 가선우는 허름한 모텔방에 앉아 담배를 피웠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오래된 사진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가족 사진들이었습니다. 엄마, 누나, 그리고 자신. 하지만 그중 한 장만은 달랐습니다. 가선우는 그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자신과 아버지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미소를 짓고 있었고 어린 가선우는 아버지 무릎에 앉아 있었습니다. 가선우는 그 사진을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그는 사진을 뒤집었습니다. 뒷면에 희미하게 적힌 글씨가 보였습니다. 주소였습니다. 가선우는 핸드폰을 꺼내 그 주소를 검색했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결과를 보고 그는 얼어붙었습니다. 3명 정신건강의학과 병원. 가선우의 손이 떨렸습니다. 정신병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소는 지금 자신이 있는 곳에서 그리 멀지 않았습니다. 설마. 가선우는 재빨리 짐을 챙겨 모텔을 나섰습니다. 택시를 잡아타고 그 주소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그는 계속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아버지의 얼굴, 자신의 웃는 모습. 언제 찍은 사진인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정신병원에 도착한 가선우는 한참을 건물 앞에 서 있었습니다. 오래되고 음침한 건물이었습니다. 그는 용기를 내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프런트에 앉은 간호사가 그를 올려다봤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저. 여기 환자 한 분 찾으러 왔는데요. 성함이? 가선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가윤석이요. 가윤석이라는 환자 있나요? 간호사는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가족이세요? 네, 아들입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원장님께 여쭤봐야 할 것 같아요. 가선우는 대기실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정말로 아버지가 여기 있는 것일까? 살아계신 걸까? 얼마 후 원장이 나타났습니다. 가윤석 씨의 아들분이시라고요? 네, 맞습니다. 원장은 가선우를 복잡한 표정으로 바라봤습니다. 따라오세요. 가선우는 원장을 따라 복도를 걸었습니다. 긴 복도 끝에 있는 방 앞에서 원장이 멈춰 섰습니다. 아버님은 여기 계십니다. 하지만 오랜 기간 입원해 계셔서 상태가 좋지 않아요. 원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에는 창가에 앉아있는 노인이 보였습니다. 가선우는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아버지. 노인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주름진 얼굴, 희끗희끗한 머리카락. 하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또렷했습니다. 가윤석은 가선우를 보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선우야. 우리 선우. 가선우는 달려가 아버지를 껴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세상 모든 슬픔이 그 눈물에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떡해? 왜 여기? 가윤석은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선영이가? 네 누나와 네 엄마가? 날 여기 가뒀어. 회사를 빼앗으려고. 가선우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제가 몰랐어요, 아버지. 제가 정말 몰랐어요. 괜찮아, 아들아? 네 잘못이 아니야. 이제 나를 여기서 꺼내줄 수 있겠니? 가선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빛에 결연한 의지가 담겼습니다. 네, 아버지. 제가 이제 아버지를 지킬게요. 누나한테 복수할 거예요. 무창 슈퍼 앞에서 학부모들이 모여 회의를 하고 있다는 문자를 받은 전동민은 서둘러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슈퍼 앞에는 이미 김정아, 표정우, 강성태를 비롯한 주민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동민아 왔어? 표정우가 전동민을 보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전동민은 주민들 사이로 들어갔습니다. 무슨 일이야? 부쌤이 쌤 말이야. 이선여대 동문회에서 졸업생 명단에 없다고 확인했대. 강성태가 끼어들었습니다. 내가 처음부터 뭔가 이상하다고 했잖아. 학력 사기친 거 분명해. 당장 해고해야 해요. 우리 애들한테 거짓말쟁이가 뭘 가르쳐요? 주민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전동민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김영란의 정체를 알고 있는 그였지만 그렇다고 주민들에게 진실을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잠깐만요. 전동민이 손을 들어 주민들을 진정시켰습니다. 쌤이 복잡한 사정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일단 본인한테 직접 물어보는 게 어때요? 복잡한 사정? 거짓말한 게 복잡한 사정이야? 강성태가 비아냥거렸습니다. 동민아, 너 혹시 그 쌤 좋아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감싸는 거지? 김정아가 의미심장하게 웃으며 물었습니다. 전동민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게 아니라 쌤이 우리 아이들한테 얼마나 잘해주는지 다들 알잖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지. 신분 사칭한 게 문제라고. 표정우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동민아, 나도 쌤 좋은 사람인 건 아는데 이건 너무 큰 문제야. 학부모들이 다 불안해하고 있어. 전동민은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김영란이 왜 가짜 신분을 써야 했는지, 그녀가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일단 오늘 저녁에 긴급 주민회의 하자. 부쌤이 쌤도 참석시키고. 김정아가 제안했고 주민들이 동의했습니다. 전동민은 급히 유치원으로 향했습니다. 유치원 교실에서 김영란은 아이들과 함께 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전동민이 들어서자 김영란은 그를 보며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는 어딘가 쓸쓸해 보였습니다. 쌤,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어요? 네, 주원이 아버님. 두 사람은 복도로 나왔습니다. 전동민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쌤, 이선여대 동문회 건 다들 알게 됐어요. 김영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어요. 예상했던 일이에요. 주민들이 오늘 저녁에 긴급 회의한대요. 쌤도 참석하라고. 김영란은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동민 씨는 제 정체를 알잖아요. 그런데도 절 믿어주실 거예요? 전동민은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죠. 지난번에 약속했잖아요. 제가 쌤 편이라고. 김영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고마워요, 동민 씨. 근데 주민들한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진실을 말할 순 없죠? 네, 아직은 안 돼요. 제가 누군지 왜 여기 있는지 밝히면 모두가 위험해져요. 전동민은 김영란의 어깨에 손을 살짝 올렸다가 금방 뗐습니다. 그럼 제가 주민들을 설득할게요. 어떻게든. 어떻게요? 증거도 없는데. 모르겠어요. 근데 해야죠. 쌤을 지켜야 하니까. 김영란은 전동민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두려움도 없었고 계산도 없었습니다. 그저 순수한 신뢰만이 있었습니다. 동민 씨, 왜 이렇게까지 해주세요? 저 때문에 동민 씨까지 주민들한테 미움받을 수 있어요. 전동민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쌤이 우리 주원이한테 엄마처럼 대해줬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김영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떨어질 것 같았습니다. 동민 씨, 제가 만약 무창을 떠나야 한다면 안 돼요. 전동민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쌤은 여기 있어야 해요. 주원이도 다른 아이들도 쌤이 필요해요. 그리고 전동민은 말을 멈췄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있었지만 차마 입 밖으로 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요? 김영란이 물었습니다. 전동민은 머리를 극적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쌤이 필요해요. 두 사람은 잠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복도에 고요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따뜻했습니다. 동민 씨, 정말 고마워요. 진심으로. 당연한 거예요. 우리 친구잖아요. 이도는 노트북 화면을 응시하며 가선우의 핸드폰 위치를 추적했습니다.
빨간 점이 한 곳에 멈춰 있었습니다. 세명정신건강의학과 병원. 역시 이도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가선우가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이제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이도는 김영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모님, 좋은 소식이에요. 뭔데요? 가선우가 아버지를 찾았어요. 정신병원에서. 김영란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게 우리한테 어떤 도움이 되는데요? 가선우는 이제 가선영을 완전히 적으로 돌릴 거예요. 그리고 가선우 아버지는 가선영이 자신을 정신병원에 가둔 증인이에요. 그래서요? 곧 가선우가 결정적인 선택을 할 거예요. 가선영을 무너뜨릴 폭탄을 터뜨릴 거예요. 김영란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 전에 제 거짓말이 먼저 무너질 것 같은데요. 버티세요, 사모님. 조금만 더. 한편 가선영은 한 비서로부터 급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교수님, 가선우 부사장님이 세명병원에 나타났습니다. 가선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세명병원? 네, 교수님. 가선영은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세명병원. 아버지가 갇혀있는 곳. 당장 차 준비해. 가선영은 서재를 나서며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20살이었던 그때. 엄마와 함께 아버지를 차에 태워 병원으로 향했던 그날. 아버지는 울부짖었습니다. 선영아, 제발. 날 믿어줘. 엄마 말에 속지 마. 하지만 엄마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보세요, 선영아. 아버지가 정신이 온전치 않다는 걸. 우리를 지키려면 이렇게 해야 해. 어린 가선영은 엄마의 말을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습니다. 그게 쉬운 길이었으니까. 차가 세명병원에 도착했습니다. 가선영은 황급히 차에서 내려 병원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가선영이 병원 로비에 도착했을 때 가선우는 이미 아버지와 함께 밖으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가윤석은 휠체어에 앉아 있었고 가선우가 휠체어를 밀고 있었습니다. 선우야. 가선영의 목소리에 가선우가 멈춰 섰습니다. 가윤석도 고개를 들어 딸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분노와 슬픔이 섞여 있었습니다. 선영아. 가선영은 다가가려 했지만 가선우가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오지마, 누나. 선우야, 제발 내 말 좀 들어봐. 이건 오해야. 오해? 가선우는 비웃었습니다. 아버지한테 직접 다 들었어. 누나랑 엄마가 어떻게 아버지를 여기 가뒀는지. 회사를 빼앗으려고. 가선영은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그게 아니에요. 당신이 정말로 아프셨잖아요. 가윤석은 휠체어에서 몸을 일으키려 애썼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선영아. 네가 네 엄마가 날 여기 가뒀어. 멀쩡한 사람을 미친놈 만들어서. 아버지, 진정하세요. 제발. 가선우가 가선영을 밀쳤습니다. 가선영은 비틀거렸습니다. 이제 다 끝났어, 누나. 전부 다 밝혀질 거야. 누나가 예림을 죽인 것도 아버지를 가둔 것도. 선우야, 우리 가족이잖아. 이러지 말자. 가족? 가선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가족이 이런 짓을 해? 아버지를 정신병원에 가두고 동생을 이용하고? 가선영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가선우는 휠체어를 밀며 병원 밖으로 향했습니다. 가선영이 따라가려 하자 한 비서가 가선영을 붙잡았습니다. 교수님, 여기서 멈추시는 게 좋겠습니다. 가선영은 무너지듯 주저앉았습니다. 병원 주차장에서 가선우는 아버지를 차에 태웠습니다. 아버지, 이제 제가 지킬게요. 누구도 아버지를 다시 가두지 못하게. 가윤석은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맙다, 아들아. 우리 이제 네 누나한테 복수하자. 가선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복수의 불꽃이 타올랐습니다. 무창 슈퍼는 학부모들로 가득 찼습니다. 긴급 주민회의가 열린 것입니다. 강성태가 테이블을 치며 소리쳤습니다. 당장 부세미 쌤 해고해야 해. 우리 애들한테 거짓말한 거잖아. 맞아요. 이선여대 출신도 아니면서 학력 사기친 거 아니에요? 학부모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이미선은 당황한 표정으로 손을 들어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여러분, 일단 진정하세요.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오해요?
동문회에서 직접 확인했다는데 무슨 오해예요? 그때 전동민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여러분 잠깐만 들어보세요. 동민이 네가 왜 나서? 표정우가 물었습니다. 전동민은 심호흡을 하고 말했습니다. 부세미 쌤은 좋은 사람이에요. 복잡한 사정이 있을 수는 있지만 쌤이 우리 아이들한테 얼마나 잘해주는지 다들 알잖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거짓말한 게 문제지. 강성태가 반박했습니다. 전동민은 끝까지 버텼습니다. 쌤은 진심으로 아이들을 사랑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나요? 동민아, 너 지금 쌤 좋아하는 거 아니야? 누군가 놀리듯 말했습니다. 전동민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그게 아니라. 그때 문이 열리며 김영란이 들어섰습니다. 슈퍼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뒤이어 백혜지도 들어왔습니다. 제가 할 말이 있어요. 김영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학부모들은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강성태가 냉소적으로 말했습니다. 뭘 말하려고요? 변명이라도? 김영란은 강성태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변명은 아니에요. 다만 여러분께 진실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긴장된 침묵이 흘렀습니다. 모두가 김영란을 주시했습니다. 그때 김영란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이돈이었습니다. 김영란은 핸드폰을 받았습니다. 사모님, 가선우가 움직였어요. 아버지와 함께 가선영을 무너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김영란은 학부모들을 바라보며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걸어야 할 때였습니다.